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국민 MC 유재석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바로 야옹이 작가인데요. 그리고 이 작가는 네이버에서 가장 유명한 웹툰 중 하나인 여신강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신강림은 드라마로도 재해석되어 나왔죠. 바로 이렇게요. 항상 저 기릿이 강조하는 웹툰과 웹소설이 갈수록 커진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웹툰을 바로 드라마화한다면 이미 팬층이 두텁기 때문에 적어도 망하진 않고 중박은 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신강림의 모티브인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웬 화장품이냐고요? 그건 바로 이 웹툰의 내용이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가 화장을 통해서 여신이 된 주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 기린이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쉽고 재밌고 느낌있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자,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기업인 코스맥스도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자료조사는 24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4분할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장품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화장품을 쓸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 거의 50%를 덜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를 비교했을 때 거의 50%나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화장품 소모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화장품이 잘 안 팔린다라고도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코로나 시국의 화장품 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화장품 산업은 부진 그 자체였으나 업체별로 주가 차별화가 뚜렷한 한 해였다. 코로나 영향 직격탄을 맞으면서 전체 소매 판매 침체 속 자유 소비재 부진이 심화됐다. 주력 채널 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경쟁 또한 심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 시장 내 경쟁 또한 녹록치 않았다. 글로벌 유수 브랜드들이 하이난 면세점 중심 중국 현지 사업을 강화하면서 ASP 인하가 불가피. 여기서 ASP는 평균 판매 가격을 말을 합니다. 경쟁이 심화되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성장을 실현한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브랜드 업체 중에서는 LG생활건강이 그 주역이었으며 그 LG생건은 화장품의 성과가 견조했고 팬데믹 수혜를 입은 생활용품 및 급료 제품의 판매가 호조세를 띠며 채널 믹스가 개선되었다. 후방 업체 중에서는 코스맥스가 승자였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맥스를 공부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팬데믹을 딛고 소비가 되살아나며 상해 법인이 성장 전환했고 팬데믹의 수혜였던 소독제 생산을 통한 물량 확대와 원가 절감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창출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시다시피 뷰티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이 드디어 처음으로 LG생건한테 1등 자리를 내놓게 되었죠. 자, 관련 기사를 보시면 차성용 매직 증명한 LG생활건강 화장품마저도 1위 등극. 자, 반면 LG생건은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며 성장에 성공했다. LG생활건강은 모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뷰티 부문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6.1% 줄어들긴 했지만 아모레퍼시픽은 더 많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뷰티 부분에서 아모레퍼시픽을 따라잡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침체는 피하지 못했지만 중국 시장에서 후, 오휘, 숨 등 프리미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타격을 최소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을 보시면 일봉 보니까 괜찮아요. 이거 성장하는 산업 아닌가요? 그런데 월봉을 보시면은 딱 반대의 차트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2016년에는 무려 44만원짜리가 지금 22만원 반토막이 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바닥에 위치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게 아모레퍼시픽은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반면 LG생활건강은 잘 나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에서도 오히려 더 성장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의 월봉을 보시면은 쭉 단 한 번의 이탈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예전에 LG생건을 공부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국의 나스닥이다. 아마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LG생활건강의 성공 비결은 완벽한 포트폴리오에 있는데요. 보시면은 화장품이 54%, 생활용품이 25%, 음료가 20% 이렇게
삼국지에 나오는 천하 삼분지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생활용품이 안 좋으면 음료와 화장품이 괜찮고, 화장품이 안 좋으면 음료와 생활용품이 괜찮고, 만약에 음료가 안 좋으면 생활용품과 화장품이 괜찮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에 빈자리를 서로서로 채워주는 게 LG생활건강의 완벽한 포트폴리오의 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LG생건은 한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릴 만큼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운맛만 고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순한 맛도 같이 사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아름다운 포트폴리오를 짜면 길게 멀리 갈 수 있겠죠. 자, LG생건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국내 화장품 소매 판매입니다. 쭉 떨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장품은 망했다. 그 이유가 뭐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 플러스 마스크를 안 낀다고 해도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장품의 성장이 감소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 다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국콜마 마이너스 1.6%, 클리오 마이너스 24%,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50%, 영업이익이 다들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LG생건 또 3.9% 성장을 했고, 그 다음 코스맥스라는 기업은 오히려 42.3%가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기업이 뭔데 이럴까요?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21년 화장품, 이제 올해의 화장품, 그 다음에 미래의 화장품이겠죠.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당사 커버리지 제품 업체들은 기저 영양 감안, 전업체 플러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으나 단 투자성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하면은 지금 이거에 매수를 해도 될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기저효과입니다. 기저효과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커 보여서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대부분 산업 기저가 낮은 상황으로 화장품의 특수 투자 요인으로 작용 불가 판단. 아, 그 소리군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상장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작년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저효과는 화장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충분히 다 존재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작년에 화장품이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큰 성장하지 않겠어? 라는 말이 다른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컨센서스. 기대치 부담이 여전하여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 또한 농후. 지금 이렇게 컨센서스 예측이죠. 그대로 흘러가도 괜찮긴 한데, 그런데 그게 사실 좀 높긴 하다. 그거보다 좀 떨어질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올해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밸류에이션, 피어 평균가과 유사 거래 중으로 추가 확장 및 프리미어 부여 요인 부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피어 평균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화장품 업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와 우리나라 업체들을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교해봤더니 딱히 우리나라가 뭐 싼 것 같진 않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확장 및 프리미엄 부여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멘텀입니다. 백신, 치료제 유통 등으로 모멘텀 개선이 가능하나 국제운항 재개 시점 예측 불가. 사실 맞죠. 올해 우리가 백신이 다 깔린다고 해도 그건 우리나라뿐이지 다른 나라의 백신이 다 깔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마스크를 빼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게 올해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거 살짝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거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네 가지의 이유 때문에 화장품 산업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가 있다 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중국 국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맞습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의 화장품 산업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살고 중국에 죽는 그런 산업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건 어쩔 수 없죠. 중국에는 13억 명의 인구가 화장을 하니까요. 우리나라의 인구 20배가 넘는 사람이 이 대륙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개척해야 화장품 산업이 좋아진다라고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기대해 보시죠. 중국인을 잡아라. 국내 화장품 업체가 지속 가능 성장 도모를 위한 필수 조건은 중국인 고객 확보 정도이다. 중국인은 국내 화장품사의 가장 주요한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요? 면세점 내 화장품 판매 비중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사람들이 사가는 물품 중에 80%는 화장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국내 면세 매출 기여도는 80%를 추정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면세점에서 만약에 100억을 팔고 있다. 그러면 그 중에 80억은 중국인이 사간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면세 매출 기여도 80%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화장품도 그 안에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면세점을 제외하더라도 커버리지 평균 중국향 매출 비중은 25% 추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 1부터 100까지 쭉 세운 다음에 너희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몇 프로니? 라고 물어봤더니 평균 25%라는 소리죠. 4개를 팔면 1개는 중국인들이 쓴다는 소리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무려 44%, 그 다음에 코스맥스가 35%, LG생건이 31%, 신세계인터내셔널 20%, 클리오 14%, 한국콜마는 6%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관련 자료를 보시면 면세점 매출 내 화장품 비중이 약 20% 증가해서 작년에 파란색 보이시죠? 이게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적별 국내 면세점 매출 비중 중국인 기여도가 80%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국인,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나라분들은 면세점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2021년 화장품 업종 전망, 글로벌 시장 대비 중국 시장 상황의 상대적 우위는 적어도 2021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유가 뭐냐? 3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심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1번, 중국 시장 코로나19 영향에서 가장 먼저 안정화되었죠. 그 말은 짧고 굵게 중국에서는 코로나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말과 비슷하겠죠. 물론 그 와중에 마스크를 쓰긴 하겠지만 그래도 인구가 13억 명이 넘는 그 나라에서 신규 확진자가 1000명도 안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죠. 저 정도면 감기 걸릴 확률보다 낮습니다. 여기 중간 차트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바로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시장은 가장 먼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화장품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째, 백신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글로벌 화장품 업황 개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를 관심 있게 보셨다면 백신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높지만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변종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까지 정상화된 중국 화장품 시장의 수요가 우위가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시장 트렌드에 유리한 기업들이 괜찮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중국 시장 선회복 반영한 중국 화장품 업체는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차트가 중국 화장품 업체입니다. 이렇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티로더, 로레알 이런 해외 업체들은 여기 아래가 그 차트입니다. 코로나 전과 지금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매출이 큰 에스티로더, 로레알 이런 해외의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고 상황이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하지만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거의 2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화장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는 중국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MZ 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경제의 주축인 MZ 세대는 중국 전체 인구의 43%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MZ가 뭐냐? 밀레니얼 플러스 Z라고 해서 1980년 이후 년생, 지금 거의 40대 초반까지가 되어 있군요. 그리고 그 나이대까지 보통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서는 화장에 하는 양이 조금은 줄어든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Z가 화장품의 소비 또한 확대 중이라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인구의 43%가 MZ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중국은 1인당 가처분 소득 성장이 주요 국가 중 최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인당 쓸 수 있는 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산층 또한 급증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돈이 생기면 뭘 하겠습니까? 명품 소비, 그 다음에 화장품 소비 이런 것으로 자연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럭셔리 시장 성장을 중국이 견인 중인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중국은 지금 위안화 가치 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환율에 대해서 다뤘던 제 영상에서 배웠다시피 중국이 위안화 가치 절상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인이 수입품 구매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중국인들이 해외에 있는 화장품을 살 때 상대적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중국인들이 가면 갈수록 해외에 있는 제품들, 그리고 특히 화장품에는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2020년 주요국별 MZ 세대 비중 중국이 43%로 최대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유럽 36%, 미국 36%, 일본은 33%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은 중국 인당 화장품 소비 지출액입니다. 거의 연평균 15% 정도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왼쪽 아래는 주요국 인당 가처분 소득 증감, 중국 파란색 선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미국, 유럽, 한국보다 항상 높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자료는 중산층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뭘 한다고요? 맞습니다. 명품이나 화장품이나 그런 거에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MZ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1980년대 초에서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Z의 특징은 SNS를 쓰고 있다라는 게 있군요.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중국 화장품법 개정 이슈가 있는데요. 그냥 정말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화장품 원료 관리, 그 다음에 책임과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인증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는 화장품 생산 안전 및 품질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국산은 못 써 라는 말이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로컬 화장품에서 아직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 생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여유 캐파를 갖춘 한국 ODM 업체 수주 가능성이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DM이 뭔가 그것을 한번 뒤에서 다뤄보고요. 그 전에 이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 상위 50개 브랜드 점유율이 50%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국 브랜드는 불과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불과 4%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해외에서 가져오는 화장품보다 우리가 직접 로컬 화장품을 생산해서 키우겠다라는 목적이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ODM 업체가 유리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중국이 ODM 업체와 접촉을 해서 우리 걸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중국 로컬 화장품도 해외 화장품과 별 다를 거 없는 좋은 화장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참고로 한국 브랜드는 불과 2.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5%로 증가한다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중국 향이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의 한 25%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5%로 증가한다면 그 매출이 2배가 된다는 소리니까요. 언젠가는 그 시절이 와서 그 다음에 화장품이 날아가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ODM이 뭔데? 자, 일단 ODM의 자매품은 OEM이 있습니다. 자, OEM이 뭔가? 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건비가 높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주고 나면 남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지에 공장을 세워서 현지의 제조 공장에서 그냥 말 그대로 생산만 하는 그거를 OE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발 나이키를 신으셨다면 거기에 메이드 인 어디 이렇게 적혀있는 게 있죠. 그 제품이 다 OE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설계도랑 다 주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설계 디자인을 다 한 다음에 설계도를 공장 말 그대로 중국과 베트남으로 넘긴 다음 인건비가 싼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열심히 만들어서 제품을 다시 보내면 여기서 유통을 하는 걸 그것을 OE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ODM이 뭐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업체에서는 하루아침에 화장품 기술을 뛰어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 설계도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내가 근데 화장품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설계도가 없어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혹시 너희가 이거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걸 바로 ODM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A라는 업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A라는 업체가 내가 지금 기술력은 부족하지만 그 ODM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해서 혹시 너희 우리 유명한 화장품 있지? 그 뭐더라? SK2의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갈색병의 에스티로더 뭐 이런 거 있잖아. 너희 그런 거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물어봤더니 ODM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ODM은 설계, 디자인, 생산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A 업체는 그거와 계약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이걸 생산해서 다 보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브랜드는 우리 걸 붙여서 우리가 유통할게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A 업체는 화장품 기술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ODM 업체들의 제품을 받아서 자기들의 브랜드를 붙여서 유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 줄 정리하면 이건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이 화장품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런 기술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지식이 없죠. 화장품에 대해서. 그래서 ODM 업체에 전화를 하는 거죠. 나 이거 갈색병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기릿병 이런 거 못 만드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능하대요. 비슷하게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계약을 하자. 너희가 만들어주면 그 앞에다가 기릿을 붙여서 팔자 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기릿은 화장품에 대한 경력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뛰어난 화장품 기릿병을 출시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화장품은 또 중국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화장품이 안 좋다고 한 이유가 뭐냐?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시진핑이 한국에 오는 방한하는 시점, 그때가 되면은 한국에 화장품 모멘텀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화장품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게 되면 이제 그때가 단기 매도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뉴스를 확인할 수 있죠. 한중 정상통화 1월 26일 뉴스입니다. 시진핑 방한 위에 긴밀히 소통, 왕이 마스크 가리키며 시진핑 방한 코로나가 끝나면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거는 2019년부터 나왔던 뉴스이긴 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못 왔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정치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게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화장품 전반적인 산업을 봤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지금까지 설명한 거랑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코스맥스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DM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DM이 뭐라고요? 기립병을 대신 생산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외교로 보시면 당사는 이처럼 전체 매출의 98% 이상이 ODM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ODM 기업이 OEM 기업보다 사업 지배력이나 시장 장악력,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연하죠. 단순히 모자랑 신발처럼 그렇게 심플한 게 만드는 게 아니라 화장품 나름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특허도 엄청나게 많은 곳이죠. 그런 특허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ODM 업체는 당연히 OEM보다 시장 장악력이 뛰어난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는 1992년 설립 이래 화장품 ODM에만 집중해온 기업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ODM 기업이자 화장품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ODM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파트너를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죠? 뭐 로레알, 존슨앤존슨, 누스킨. 저는 이 누스킨 한국 건 줄 알았습니다. 가끔 시내에 지나가다 보면 이 누스킨 판매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다단계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글로벌 브랜드였군요. 그리고 국내 주요 파트너사를 보시면 LG생건, 더 페이스샵, 특이한 걸로는 유한킴벌리, 스타일란다, 셀트리온, 이마트, 일동제약, 이런 기업들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코스맥스는 ODM 업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계 1등 ODM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는데요. 그 경쟁력이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업계 최고 수준의 R&D 능력입니다. 이는 전체 인력의 약 25% 정도를 연구개발 인력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대단합니다. 100명 중에서 25명은 화장품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는 해외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해외 유명 글로벌 화장품 회사의 연구소 출신을 고문으로 초빙하여 기술 정보를 흡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하여 타사보다 발빠르게 해외 트렌드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뉴스 3개를 봤더니 그 3개가 특허권 취득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거의 하루하루더라고요. 2일 전, 3일 전, 1월 26일. 그리고 그 3개가 다 다른 특허권이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료, 아이 메이크업 피부 개선용, 피부 항노화 조성물 특허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R&D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모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보셨다시피 중국에서는 지금 뭐에 신경 쓴다고요? 화장품 원료, 그 다음에 화장품 안정성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당연히 100% 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생산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광저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국 오하이오 등등 고객이 원하는 곳 어디서나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관련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0만원 정도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 목표 주가는 12만원 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안정적인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하고 있고요. 전분기와 달리 소독제 관련 매출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한편, 당연합니다. 이제 손소독제는 넘칠 만큼 사놨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 대신에 화장품 ODM 성장률에 기대어 분기 실적 추산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비 경제의 회복으로 해외 법인들의 미뤄왔던 수주권이 재개될 가능성이 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어쨌든 코로나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다시 화장품을 만들자.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만들까요? 바로 ODM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21년 연결 매출 15% 성장, 영업이익 30% 성장을 예상하며 2021년 기준 퍼 18배로 과거 대비 상당히 낮아진 밸류에이션 수준을 활용한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진 잘 모르겠으나 밑에서 사서 그 다음 위에서 팔자, 이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ODM 업체인 코스맥스는 올해 상반기 손소독제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0배 증가한 500억 원을 기록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코로나 한때 잘 버텼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자면 코스맥스는 중국 유니콘 기업인 퍼펙트 다이어리랑 맞손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회사 퍼펙트 다이어리는 로컬 화장품 업체로서 4년 만에 최초로 미국 증시 상장에 성공하며 중국 화장품 업계의 대표주자로 부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중국 색조 화장품 시장 점유율이 1등은 메이블린, 2등은 디올, 3등은 로레알, 5등은 맥과 퍼펙트 다이어리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퍼펙트 다이어리랑 코스맥스가 손을 잡은 거는 정말 잘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코스맥스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짧죠. 보시면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의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10에서 15%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코로나 전보다는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너무 싸다,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군요. 하지만 최고점에 위치한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리포트에서 보시다시피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봉을 보시면은 코스맥스는 이렇게 바닥에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대부분 차트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의 시장이 다시 열린다면 이 업체를 포함해서 화장품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 느릿느릿 해외 시장, 어쨌든 회복 중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성장한 코스맥스는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국 로컬 브랜드의 성장이 엄청난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화장품 업체들에게는 경쟁 심화로 다가와서 힘든 시각을 보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코스맥스 같은 ODM 기업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진 않으나 현재 가격은 조정 중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앞으로 중국 로컬 브랜드와의 매출 성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진핑의 방안이 온다면 충분히 이 업체를 포함한 화장품 전체 섹터가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기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판로가 확실히 열린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엄청난 상승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중 코스맥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씨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